오늘은 슈스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을 우리 베이비들과 공유하는 시간 슈스퍼레이션. 우리가 뭐 영감을 얻는다는 거를 되게 여러 군데서 많이 봤는데 이 영화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문화잖아. 그래서 우리 MZ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의 주인공을 잡아왔어.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 패션에서 회자되고 또 회자되고 또 회자되는 이런 여배우거든. 패션 아이콘이 우리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를 리뷰해보면서 MZ세대들에게 이 클래식이 뭔지를 내가 오늘 전수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한번 보십시다요. 이게 58년도 영화기는 한데 이게 다시 리메이크를 한 영화야.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대쯤에 한번 나왔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50년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스타일이 이 뮤지컬 스타일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여기에 오드리 헵번이 직접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하기도 했던, 춤을 추기도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해. 이 영화를 내가 왜 첫 번째로 꼽았느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너무 좋아했지. 그 영화가 바로 이 퍼니 페이스를 좀 뭔가 여기에서 오마주를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 그리고 처음 인트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패션 잡지사가 배경으로 쫙 나오거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오는 편집장처럼 헤드 투토 완벽한 그 룩을 갖춘 어떤 여인네가 나와서 굉장히 바쁘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 이 장면에 전부 핑크로 뭔가 도배를 한 그 룩들이 나오거든. 그 룩이 진짜 압권이야. 핑크를 트렌드로 만들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확 핑크를 가지고 뭔가 연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발렌티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정말 핑크 정말 핫한 핑크잖아. 이런 핑크가 그냥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오마주를 얻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예뻤었어. 처음에 정말 누에고치에서 뭔가 애벌레가 나와서 화려한 날개를 다는 그런 나비의 모습이 있듯이 오드리 헵번이 진짜 서점에서 일할 때는 진짜 정말 촌스러움의 극을 달리는, 그러니까 옷에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거든. 그 직원으로 나왔는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뭔가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로 그 포토그래퍼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여기서 이제 포토그래퍼로 나오거든. 사실은 나이가 3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이제 뭐 트렌드였던 것 같아. 그녀가 이제 파리에 와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거든. 여기에 이제 그녀가 트렌치 코트를 하나 입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엽게 나와. 자, 그리고 맨 처음에 그녀가 패션쇼에 나와서 이 지방시의 의상을 가녀린 그녀의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우리 MZ들이 알겠지만 굉장히 긴 테일이 달린 스커트나 원피스들이 트렌드였잖아. 그 드레스를 여기 딱 입고 나와. 우리 베이비들이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녀가 이제 파리의 유명한 그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그게 전부 지방시 의상이거든. 각이 진 모자라든지 50년대 풍의 굉장히 예쁜 피덴플레어의 화려한 드레스들, 몸매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7부 바지에 낮은 플랫 슈즈를 신고 짧은 크롭탑을 입는다든지, 이게 지금 완전 핫한 시즌 트렌드잖아. 또 분수 앞에서 찍는, 사실 이런 드레스를 우리가 언제 한번 입어볼까 하지만 여기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분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극적으로 연출하면서 그 새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 오드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 너무너무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예쁜 드레스였어. 그리고 또 예뻤던 게 그런 실루엣이 트렌드였기 때문에 당시 웨딩 드레스도 그녀가 치렁치렁하지 않고 드레스도 좀 짧은 길이지만 굉장히 발레리나가 결혼을 하는 장면 같은 느낌이 있는 옷들을 입고 나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막 오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작은 교회 앞에서 계속 그 장면이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 정원 결혼식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 그럴 때는 빈티지한 드레스를 보통 많이 입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짧은 드레스를 입는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 보일 것 같아. 자, 그 다음 영화는 또 빠질 수가 없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정말 많은 배우들과 정말 많은 화보에서 많이
이거를 리바이벌을 했어. 티파니에서 아침을 하면 딱 생각을 하는 게 머리를 이렇게 소라머리로 말아가지고 빵을 들고 서 있는 장면에 입었던 옷을 딱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60년대 거의 초반 영화이기 때문에 복고적인 느낌이지만 지금 봐도 어쩜 저렇게 촌스럽지가 않냐 할 정도로 내가 손에 꼽는 영화이기도 하거든. 그 티파니 매장 앞에서 입었던 그 룩, 그녀의 아주 센스 있는 스타일링. 보통 드레스를 입으면 선글라스를 쓰진 않잖아. 근데 그녀가 썼던 선글라스까지도 아이코닉한 아이템이 될 정도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드레스 하면 딱 생각나는 여러 가지 중에 넘버 1, 2, 3 안에 꼽는 그런 드레스이기도 해.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그녀가 굉장히 이거 사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그 노래를 직접 오드리 헵번이 불러. 기타를 치면서 문 리버라는 이 주제가를 부르게 되는데, 진짜 이 스카프를 맨 그 정말 모양하며 뭐 청바지에 위에 약간 그냥 가벼운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그 룩은 진짜 너무, 그것조차도 너무 예뻐 보이는. 그녀가 보통은 몸에 잘 맞는 옷을 많이 입거나 극적인 그 어떤 바디의 그 커비한 모습, 그거를 많이 보여준 스커트나 원피스를 많이 입고 나왔다면 타리 같은 걸 두른 듯한 느낌으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또 그렇게 세련돼 보였어. 뭔가 그 패션을 좀 쥐락펴락할 줄 아는 지방시의 또 센스가 아닐까 싶어. 그녀가 이제 여기서 머리 장식을 되게 많이 하거든. 모자도 많이 쓰고 나오지만 머리를 완벽하게 하고 여기다가 큰 장식들을 해.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리본이나 이런 게 트렌드잖아.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조차도 이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 자다가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에 하는 패치 있지, 패치 밴드. 이 밴드를 약간 머리에 이렇게 딱 올리고 나오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패셔너블한 아이템 같은 거야. 그리고 그녀가 심부름을 하는 역할로 나와. 암호 같은 걸 전달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럴 때 또 빠지지 않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오지.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메고 나름 변장을 한 거야.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이런 것들이 보그 화보 같은 데 보면은 화려하게 입고 거기다가 또 스카프까지 딱 매는 약간 이런 룩들 많이 보잖아. 특히 트렌치 같은 거 입을 때 이런 스카프 같은 거 하면 진짜 예쁘거든. 자, 그리고 로마의 휴일. 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는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를 방문한 어떤 나라의 공주로 나오는데, 미국 기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사랑이 싹 트는. 옷을 많이 갈아입고 나오지는 않아. 그녀가 여기서 입고 나오는 옷이 되게 예뻤던 게, 자전거를 탈 때 입던 옷. 약간 그 옷이, 왜냐면 공주로 있다가 살짝 도망 나온 그 스토리로 시작이 되거든. 그녀가 입었던 그런 플레어지는 스커트에 위에 딱 맞는 블라우스, 거기에 벨트를 하고 있고 낮은 슈즈를 신고 계속 돌아다녀. 근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예뻐 보이거든.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그녀의 짧은 컬리한 헤어. 사실 여배우들의 또 상징이기도 한데, 정말 잘 만진, 케어를 잘한 그런 긴 머리들, 그런 머리들을 보통 많이 하지만 그녀만큼은 여기서 아주 과감하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었어. 자, 그리고 또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영화가 사브리나. 이 사브리나는 어떤 그 대명사가 만들어질 정도. 사브리나 팬츠라고 있어. 사브리나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사브리나 팬츠가 된 거거든. 패션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줘, 프랑스에. 그래서 프랑스에 갔다 오면서 둘째 아들과 처음에 사랑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첫째 아들로 이렇게 옮겨 타게 되는, 약간 막장 같기도 한데 나름 되게 로맨틱해. 내용도 되게 재밌어. 기존 영화 의상과는 다르게, 영화 의상 이러면 보통 영화팀에서 다 보통 만들고 하거든. 근데 브랜드 디자이너가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옷을 배우에게 스폰십을 하고 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그래서 사브리나라는 역할에 걸맞는 그런 영화 의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드리 헵번이 직접 나서 바로 지방시하고 연을 맺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영화이기도 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헵번이라는 성이 동명이인으로 이제 지방시가 오해를 해서, 근데 오드리 헵번은 듣보잡이었던 거지. 그리고 당시 그 50년대의 여배우의 특징은 진짜 바디 컨셔스한 이런 배우들, 되게 글램한 그 배우들이 주름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 근데 오드리 헵번은 납작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력을 못 느낀 거야. 뭐지? 막 이랬는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히트를 칠 줄 몰랐던 거지. 맨 처음에 그녀가 입었던 옷이 지방시의 플란넬 소재의 수트야. 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와서 짐을 잔뜩 쌓아놓고 아빠가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햇번의 그 모습이 있어.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완벽하게 유학 가기 전에 오드리의 느낌과 이 프랑스물을 약간 유학물을 먹은 오드리를 보면은 완전 정말 너무 세련됐는데 누구지? 막 이럴 정도로. 심지어 그 집 아들이 대신 데리러 나오는데 그 사람도 옛날에 분명히 오드리를 알고 있었는데 못 알아봐.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프란넬 소재의 수트를 입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드리 헵번이 의견을 많이 제안을 해서 이 선택을 한 지방시의 의상이 있어. 화이트 컬러의 그런 오간자. 이 오간자 드레스라는 게 굉장히 부피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드레스인데 정말 심플한 커팅이거든. 오프숄더의 드레스지만 허리 라인을 진짜 정말 오드리는 모델들의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연출이 가능했던 배우이기도 했던 것 같아. 정말 이 드레스 너무너무 예쁘거든. 앞단작이 조금 짧고 양옆이 굉장히 풍성한데 길어.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너무너무 세련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 다른 여배우들도 이 룩을 굉장히 질투를 했을 것 같아. 지방시 의상을 또 입고 나오는 그 옷 중에 블랙 칵테일 드레스가 있어. 이 어깨에 있는 리본 장식 하나만으로도 너무 예쁜 블랙 드레스. 그럼 그냥 섹시하고 심플하고 모던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요 리본 장식으로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움이 엿보일 수 있는 이런 룩을 또 헵번이 여기에 입고 나오거든. 이 쇄골 라인에 좀 콤플렉스가 있었대. 그 쇄골 라인을 잘 가려주는 사브리나 데콜테를 완벽하게 가린 이 블랙 드레스를 꼭 봐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사실 이 룩은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파니 페이스에서도 이 옷이 나왔었어. 사브리나 팬츠를 입고 위에 딱 붙는 탑을 입고 나오거든. 여기에 힐을 신는 게 아니라 납작한 플랫슈즈를 신고 나오거든. 페라가모의 플랫슈즈를 여기 신고 나와서 이 플랫슈즈가 또 완전 대인기였거든. 그 플랫슈즈를 사브리나 팬츠와 함께 연출한 이 오드리의 룩은 정말 많이 회자됐던 룩 중에 하나였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의 어떤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우던 오드리 헵번의 정말 예쁘고 따라하고 싶은 이런 룩들을 한번 쭉 영화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슈스퍼레이션에선 정말 앞으로도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아이코닉한 인물들도 슈스퍼레이션에서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 우리 베이비들이 이 영화를 질감하면서도 뭔가 패션 팁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마련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줘. 자, 그럼 다음 슈스퍼레이션에서 또 만나, 우리 베이비들. 안녕!